네, 알파고. 좋습니다. 알파고가 몇 년이었죠? 모르시겠어요? 네. 혹시 아시는 분? 알파고, 이세돌과 알파고 사건이 비슷합니다. 2016년이었습니다. 네, 2016년. 그럼 그때 처음 나왔을까요? 인공지능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6.25 전쟁 할 때쯤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의 나치 암호를 해독했거든요. 그때 만든 이제 암호 해독기를 더 진보를 시켜서 이러면 기계도 지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인공지능이란 네이밍이 제가 알기로는 1950년 중반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에게 지능을 갖게 하고자 한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꿈을 꿨던 거고 많은 시도를 해왔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발전을 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발전에는 사실 3가지 요소가 필요했어요. 기계가 그냥 갑자기 말을 할 리는 없잖아요. 어떤 말을 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보가 일단 수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빅데이터, 그리고 이 수많은 정보를 순식간에 처리를 해야 되려면 하드웨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드웨어, 그리고 이 컴퓨터끼리 흩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컴퓨터라 하더라도 혼자서 다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뭐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이것이 이세돌 사건 때 인공지능이 충분히 발전할 만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2022년 챗GPT가 그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챗GPT 이후로 인공지능이 이 정도까지 되는구나 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미 여기를 지났죠. 그러니까 챗GPT가 혹시 언제 나왔는지 아시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얼마 전 사건 같죠. 근데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2022년 11월쯤에 나와요. 그리고 지금 최근 논문이나, 그러니까 어떤 전공을 막론하고 그 논문에서는 이게 챗GPT 모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냥 한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왜냐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 쓰일 정도로 이제 작동을 한다라는 게 널리 알려진 거죠. 원래 인공지능을 만들 때는 되게 좀 복잡한 방법들을 썼어요. 처음에는 정답을 주고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지도학습, 그리고 정답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게 하는 비지도 학습, 요즘으로 치면 딥러닝이라 하죠. 이런 게 있고, 그리고 패턴을 찾아내거나 얘가 뭔가 성과를 이룰 때마다 강화를 시키는 강화학습. 요게 챗GPT 이전에서 많이 쓰이던 인공지능의 형태고, 요런 방식을 머신러닝 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요런 방식이 여전히 쓸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공지능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기에는 너무 과한 것도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가장 큰 단점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써보셔서 아시잖아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항상 정답만 내놓습니까? 항상 정확합니까? 아니죠. 환각이 있죠. 이거는 생성형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체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머신러닝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정확한 정답이나 정확한 결과를 요구할 때는 이 머신러닝을 씁니다. 근데 이제 머신러닝까지는 사람이 사실 많이 개입을 하죠. 그러니까 머신러닝까지는 여전히 사람이 중요했고, 그래서 챗GPT 이전까지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사람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의사결정이라든지 알고리즘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게 나오기 시작한 게 90년대 후반이고요. 특히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있잖아요. 요게 챗GPT의 원조가 되는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왜 이 알고리즘이 생성형까지 가능하게 되었냐.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에서 발전을 해서 지금의 챗GPT가 나온 건데,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릴게요. 자, 인공지능은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요.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얘가 처리를 하는 거죠. 또는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떤 순환을 거치게 하냐에 따라서 답이 나오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 하면 방정식인데,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단순하게 어떤 인풋을 주고 이거를 어떤 공식을 통해서 계산하게 하고 이 정도만 사용했거든요. 근데 요 논문 2017년에 구글에서 나온 트랜스포머 논문에서 지금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요 그림이 요 그림대로 하면 우리가 언어를 기계에게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기계한테 충분히 말을 가르칠 수 있겠다. 자, 이 내용이 사실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반으로 잘라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인간에겐 수많은 대화한 기록들 있잖아요. 그걸 학습시켜주는 단계입니다. 인코더. 그리고 이곳은 기계가 학습한 데이터로 아웃풋을 만들게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너무 어렵고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오픈 AI 같은 기업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기업이 하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해서 언어를 학습시키는 거는 엄청나게 비싼 컴퓨터가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기업이 하고 만든 모델을 그냥 사람들이 쓰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이름이 벌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생님들 거의 안 써보셨죠. 이건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전력과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일반 사람이 할 필요 없죠. 왜? 그냥 전문가들이 만들면 되니까. 이걸 만들면 만들어진 그 모델을 사용자들은 GPT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상용화를 잘 시킨 게 바로 챗GPT였습니다. 그래서 GPT란 말이 붙은 거예요. 이 알고리즘 때문에. 그전에도 GPT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챗이 아니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대화형이 아니라 그냥 알죠. 딱 입력하고 결과 나오고 끝. 순환 단계가 아니었어요. 그냥 입력 딱 하면 결과 나오고 끝. 근데 채팅 형태가 혁명이었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말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다듬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공지능에게 뭔가를 시킨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 그거 써보셨죠? 시리 아니면은 그 빅스비. 얘들한테 뭐 해줘? 이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전 대화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채팅형을 보시면 그 전에 대화했던 것을 얘가 대화할 때마다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기계한테 뭘 시켜도 대화하고 끝났지만 이 알고리즘에다가 채팅을 붙이니까 대화한 내용을 다 기억하더라. 얘가 언어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 모델을 통해서. 그리고 채팅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치 사람에게 대화하듯이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GPT라는 개념이 논문에서 처음 나온 것이고, 이게 진화해서 챗GPT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원리는 이런 건데, 사실 너무 깊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벌트는 언어 모델을 만드는 단계, 그리고 GPT는 만들어진 언어 모델로 언어를 출력하는 단계인데, 우리는 이 GPT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굉장히 잘 쓰고 있다. 잘 쓰고 있고, 이 발전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굉장히 빠르다. 지금 몇 달 지날 때마다 거의 패러다임이 바뀔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특징이죠. 제가 그냥 AI로 만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기업에서는 이게 소비자가 할 필요 없어요. 기업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챗GPT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또 요즘에 그록, 또 어디가 있죠? 선생님들 혹시 써보시는데 클로드 유명하지 않나요? 이런 기업들이 이거를 잘 만들기 위해서, 제가 벌트라고 퉁쳤지만 이거 말고도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는 다 적자라고 합니다. 왜 적자일까요? 이거 만드는 게 돈이 적게 들까요? 많이 들까요? 네,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인공지능 기업들은 어떻게 수익 구조를 낼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쓰게 할까 이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옛날에 우리 심심이 혹시 써보셨나요? 심심이 뭐 우리도 있었죠. 뭐 그전에 이루다 뭐 이런 거 있었고, 맥스 아시나요? 맥스 아시면 되게 옛날인데,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간단하게 언어의 패턴을 읽어서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춘 뭐 프로그램이 있긴 했었는데, 이거를 몇 번 써보니까 얘들이 알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는데, 지금 전 세계 정보들이 다 디지털로 넘어와 있죠. 특히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코로나, 코비드 19 이후로 상상도 못하는 정보들이 다 인터넷에 있습니다. 선생님들 뭐 위키피디아는 당연히 아실 거고, 구글 도서 쪽에 가보시면 전 세계 도서가 다 디지털로 학습돼 있거든요. 이거를 다 얘한테 학습을 시킨 거예요. 사람의 지능, 인텔리전스는 모르겠는데 인포메이션, 정보 자체는 얘들이 엄청나게 학습을 많이 한 상태이다. 그래서 처음에 얘를 장난감처럼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걸 알아? 이것도 안 해? 이거는 내 전공에서 한참 배워야 30년 정도 전공을 해야 아는 내용인데 이걸 알고 있어? 이렇게 된 거죠. 특히 뭘 잘합니까? 자기가 학습을 많이 한 건 더 잘하거든요. 한국어는 처음에 좀 어설펐어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처음에 한국어
막 했는데 막 글자도 깨지고 이상하게 말해서 이거 영 노노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하죠. 그리고 얘가 잘하는 분야가 컴퓨터입니다. 코딩, 특히 알고리즘 이런 쪽에 굉장히 뛰어나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얘가 학습한 내용 중에 컴퓨터에 관련된 내용이 엄청 많았겠죠. 디지털로 돼 있으니까. 근데 기업에겐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AI한테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코딩 내용을 많이 가르칠까? 한번 맞춰보실 분. 이건 그냥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AI한테 코딩을 잘 가르치면 뭐가 좋을까요? 본인들이 꼴 팝니다. 예, 그렇죠. 편하죠. 왜 편해질까요? 왜 기업들이 편해질까요? 자, AI 기업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서 뭐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픈 AI 회사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거기서 프로그래밍 하겠죠. 네, 뭐 여러 가지 정보 수집해서 얘를 더 모델을 개선시키겠죠. 근데 AI가 그걸 할 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자가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한테 왜 그렇게 코딩을 지금 전문적으로 발전시키고 하냐?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따가 에이전트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에 관련된 거는 얘가 잘 알아야 자기가 자기를 개선시킵니다. 자가 개선. 이미 어느 정도 돼요. 그리고 최근에 혹시 오픈클로 아실지 모르겠는데 써보신 분 오픈클로? 네, 아마 아무도 모르겠어요. 이거 왠지 좀 찜찜하니까 저도 어디 가서 대놓고 뭐 써봤다 하진 않고 그냥 집에서 몰래 깔아보고 처음에는 궁금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게 뭐냐면 컴퓨터를 얘가 완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들어있는 모든 하드웨어랑 인터넷 기능을 얘가 장악을 해서 텔레그램이나 또 뭘 쓰죠? 그 디스코드 같은 채팅으로 AI한테 말을 걸면 얘가 저 대신 그 컴퓨터로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제 컴퓨터에 들어있는 파일 뭐 정리해 주는 것부터 해서 예약하는 것, 물건 사는 것, 거기다가 일도 대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 자기가 할 일이 생겼는데 막히거나 모르잖아요. 그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얘한테 물건을 사라고 했어요. 오늘까지 뭐 김치 한 통 쿠팡에서 사 했는데 저는 얘한테 결제 수단을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얘는 컴퓨터 구석구석을 다 뒤집니다. 왜냐하면 얘는 컴퓨터의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AI가 가장 잘하는 기능이 컴퓨터 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찾아냅니다. 카드 번호를. 컴퓨터에서 뒤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용자의 계정에서 뒤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제까지 대신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자, 이런 지금 상태가 됐고 제가 말씀드린 지점이 사실 이 어딘가인데 사실 이 로드맵이 언급된 지는 좀 됐거든요. 챗GPT가 나왔을 때 오픈AI가 아마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쯤에 있나. 근데 이걸 딱 선형적으로 발전한다고 하긴 그런 게 사실은 좀 이렇게 범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화형은 지났죠, 확실히. 지금 단순히 대화만 하진 않습니다. 추론이 가능해졌어요. 근데 이 추론이 어떻게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있지만 대화하는 기능을 thinking 혼잣말을 엄청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말을 잘하잖아요. 그럼 그 언어 논리를 혼자 되뇌이면서 엄청 혼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논리적으로 복잡한 것도 논리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체인 오브 토트라고 하는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진짜 딱 어떤 내용을 집어넣으면 그냥 얘가 학습한 대로 패턴대로만 말을 했죠. 근데 바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가 할 말을 쫙 정리를 합니다. 이거 요즘 채팅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창 열어보면은 얘가 하는 과정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으면 제가 한 말을 얘가 분석해요. 자 지금 사용자는 오늘 날씨 어때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2000 몇 년이고 오늘의 이 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용자는 이것을 지금 묻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씨라는 건 무엇일까요? 날씨라는 건 지구 환경에서 일어나는 뭐 변화 이런 식으로 다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추론형을 썼을 때 되게 답답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처음에 뭐 GPT 다음 모델 뭐 3.5 나왔다가 뭐 4 나오고 4.0 나오고 뭐 5원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추론형이라고 해서 딱 써봤을 때 어떻습니까? 엄청 느리게 나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전엔 이 추론하는 속도가 되게 느렸어요. 왜냐하면 대화형을 엄청 많이 써야 됐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알고리즘적으로 점점 해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추론형 모델도 꽤 빠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수준까지도 돼요.
토론이 된다는 건 사실상 프로블럼 솔빙이 된다는 거고, 문제 해결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할 게 있을 때 얘한테 물어보면 얘가 답을 해주겠죠. 그럼 얘가 답만 하지 말고 그 답대로 지가 하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진 게 에이전트형. 지금 가장 대세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 단계를 뭐라고 보고 있냐면 혁신형. 이거는 기기가 우리보다 이제 뛰어난 게, 뛰어났다고 하기 싫은데, 얘들은 안 자고 안 먹고 안 쉬어도 돼요. 24시간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계속 자기가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는 걸 되게 잘하기 때문에 아마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더 잘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오 하고 끝날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가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우리 사람 뭐 해야 돼? 약간. 그래서 오늘 연수의 취지는 사실 이런 기술이 있다가 끝이 아니라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교육 전문가로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진로나 미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을 담는 연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언젠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도 사실 이론은 잘 몰라도 사용은 많이 하거든요. 뭐 아실 겁니다. 뭐 선생님 몰래 쓰는 애도 있고 대놓고 쓰는 애들도 있고. 특히 뭐가 문제냐면 좀 미성숙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을 친구처럼 대하죠. 네. 근데 이거는 미성년자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게 의존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실 걱정이나 고민이 되는데, 사실 그거를 학생들한테 잘 알려주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지식이나 상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요걸 말씀드렸고요. 선생님들 이거 이해 안 되시더라도 이거 딱 읽어서 AI한테 넣으면 설명 되게 잘해줍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가 정말 많은 것을 하죠. 그럼 사람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사실 그 고민이 현재 계속되고 있고 계속 ING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그런 고민 때문에 여기 오신 것 같고요. AI를 쓰지 말아야 될까요? 혹시 쓰지 않는 미양 선생님 혹시 금지 없어져야 된다. 아,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다시 집어넣고 싶습니다. 왜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시간 여행할 수 있으면 과거로 가서 인공지능 처음 얘기 꺼낸 사람을.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수많은 학자들, 그 똑똑하다는 석학들 다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비가역적이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현상인 거고, 이게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교육에서, 그러니까 금지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걸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행정 업무, 일단 경과. 이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사실 AI 뭐 아무리 어렵고 그래도 이게 되기 시작하면 너무 좋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 돼요. 네, 실제로. 그리고 아마 앞으로 더 잘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더 어렵죠. AI를 가지고 어떻게 수업 방법을 혁신할 것인가. 혹시 수업에서 디지털이나 AI 접목해서 써보신 분? 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 이렇게 배우던가요? 예를 들면 헌법 개정안선 사회과여가지고 네네.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게끔 개인 과제 프로젝트를 다 하고 나서 다 한 내용을 저희 학교에서는 GPT 사용을 음. 파악하고 있고, 네. GPT에 학원이 통과한 GPT에 한해서 질문을 물어보고 최종 수정을 하되 그 과정을 저한테 교사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평가 요소로 넣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이유를 쓰도록 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도구로 활용하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 꽤 검색하는 교학창을 보는 게 재미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가고 아이들이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자, 박수 한번. 네. 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건 박수밖에 없어요. 혹시 또 써보신 분, 뭐 성공한 사례도 좋고 실패하신 사례도 좋습니다. 저는 실패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미양쌤 혹시, 네. 네, 뭐 수업에서 AI나 디지털을 써서 수업 혁신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네. 짱쌤이 계셔가지고 아, 옆에 바로 또 관리자분이 계시는군요. 노코멘트? 바로 평가 들어갑니까? 저는 사실 제가 말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가지고 오,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네. 제가 내일 연수를 해야 되는데 네. 저 그냥 미리 말을 예고편. 네. 저는 수업 내용을 한 20분 정도 제가 하고 남은 시간은 이제 과제를 이렇게 줘서 풀게끔 하는데 네네. 그 시간 동안 저희가 돌아다니고 애들끼리 서로 물어보고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독 그 담당 과목이 수학이어서 원래는 문제랑 예제를 제가 다 풀어줬었거든요. 네. 네, 그 문제를 풀어주는 시간을 줄여서 한 25분 정도 수업을 하고 25분은 애들끼리 풀고 본다. 순회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박수 네. 네. 혹시 또 박수 받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되게 훌륭하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코 완벽한 어떤 정답 수업은 없고요. 그리고 저도 수업을 몇 번 해보면서 느끼는 게 기술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정말 많이 깨닫고 어떻게 하면 AI와 협업을 잘해서 아이들이 AI를 자연스럽게 쓰면서도 또 어떤 인간적인 교감, 정서적인 뭐 나눔 이런 것이 가능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되더라고요. 아마 선생님들 교과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뭐 이걸 일반화하기도 어렵고 아마 하시면서 되게 좌충우돌 하실 겁니다. 뭐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애들이 디지털에 있으면 통제가 쉽지가 않죠. 근데 그나마 요즘은 점점 기술들이 발전해서 특히 새로운 거는 그게 되게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계속 진보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에 부담은 선생님들이 결국 그 기술들을 계속 쓸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연수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배워 가셨으면 좋겠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이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도 사실 업무에 사용하냐, 교육용에 사용하냐에 따라 성격도 달라야 되고요. AI도 되게 모델이 다양한 거 아시죠? 그래서 교육용에 사용한 것만 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만들어서 그 챗GPT를 기능만 떼오는 기능이 있거든요. API라고. 그러니까 얘는 채팅창을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따로 만든 인터페이스에다가 어떤 신호를 주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명령에 따라서만 대답을 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AI를 쓸 때 문제점이 치팅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학생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제 몰래 물어본다고 이렇게 치팅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과정을 관찰하는 거. 예, 그런 거고 미영쌤이 지금 하신 것도 AI를 통해서 같이 협업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 그런 거. 네. 그런 방식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기업에서 만든 AI들도 이게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좀 비싸다는 게 단점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와 교육에서 에이전틱 AI 협업의 경무 경감하고 경감된 그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 선순환적인 발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AI를 충분히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이 할 일, 학생이 울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어른으로서. 왜 울고 있니? 학생아, 일단 좀 마음 진정해 볼까?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죠. 학생이 울고 있는데 챗 GPT를 딱 들이대면서 자, GPT랑 얘기해 봐. 이렇게 하는 건 맞지가 않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뭐 데이터 분석해야 될 게 뭐 500페이지가 있어요. 이거를 사람이 손으로 한다. 그것보다는 이런 거는 AI 시키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육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계속됩니다. 선생님들 아마 여기까지는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네. 에이전틱 AI 지금부터 해볼 건데 혹시 잘 쓰신다, 해보신 적 있다, 에이전틱. 어디까지 에이전틱이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명령을 시키면 얘가 파일 조작까지 할 수 있는 거. 일단 요즘은 기본적으로 채팅창에 파일 주고 이거 파일 뭐 바꿔줘 하면은 해주죠. 근데 좀 유료 기능만 되긴 합니다. 그게 좀 아쉬운데 조금 더 진보해서 내 컴퓨터 안에 들어오면 어떨까? 거기서부터는 진짜 에이전틱이라 볼 수 있거든요.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내 파일을 수정하고 뭐 관리하고 에이전틱이죠. 근데 요즘은 뭐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다
뭘 답니까? 팔다리를 달죠. 그러면 나 대신 일을 하는 거죠. 집안일 로봇. 그럼 저 아는 동료 선생님은 빨리 로봇이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선생님들 집에 가시면 그 맨날 빨래 개고 막 빨래하고 그런 음식 차리고 이런 것들이 번거롭잖아요. 근데 아마 생각보다 빠르게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I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지금 적자 보고 있는 걸 돈을 벌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상품성에 있어서는 말만 하는 AI보다 팔다리가 달린 AI를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냐? 일단 몇 가지 좀 기술적 용어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말만 하는 AI, 챗GPT 그런 거를 LLM이라 합니다. Large Language 모델이에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LLM의 가장 큰 문제가 거짓말이죠. 아까 네 말씀하셨던 거짓말 안 하게 할 수 있을까? 그 기능이 RAG입니다.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는 건데 말을 할 때 정해진 데이터 내에서 말을 하게 돼 있고 그 데이터를 벗어나는 거는 모른다고 하도록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환각이 없어지니까 환각이 줄어드니까 얘한테 드디어 일을 시킬 수 있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MCP입니다.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 해서 어떤 기능을 할 때 정확하게 무슨 명령어를 얘가 수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얘가 작동하니까. 그리고 그런 AI들이 늘어나면 그런 AI들끼리 통신하게 만든 게 A2A. 이게 다다다다닥 붙으면 AI끼리 소통하고 일을 하는 구조가 됩니다. 에이전틱 AI의 이제 발전 양상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를 한번 실습해 볼 건데요. 일단 선생님 노트북을 켜보시겠습니다. 자, 앞에 제가 화면이 꺼졌는데 구글 들어오시면 되고 꼭 제가 드린 아이디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구글 아이디 있으시면 그냥 개인 아이디로 쓰셔도 됩니다. 자, 많이 써보셨겠지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AI입니다. 네, 채팅창. 그리고 아시겠지만 돈을 내면 여기에 프로 모드도 생기고 뭐 아까 추론 모델 이런 거 생기고 요즘 잘하는 게 이미지 만들기 이런 거 있죠. 구글이 사실 이미지 쪽은 거의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써보셨을 거고 사실 요거보다는 오늘 새로운 걸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이거에 관련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구글 제미나이. 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 더 잘 쓰실 것 같아서. 자, 오늘 해볼 거는 아까 에이전틱 AI에서 제가 요 책에서 조금 발표를 했어요. 제미나이 CLI라는 게 있습니다. CLI가 뭔지 아시는 분? 영어가 너무 많이 나오죠. 네, 요렇게 그냥 글로 커맨드 라인으로 입력한 데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근데 왜 이거를 써야 되냐? 요 창에서는 권한을 전부 말로 얻을 수 있어요. 선생님들 컴퓨터 권한 같은 거 얻을 때 보통 어떻게 해요? 마우스로 클릭 로그인 버튼 누르고 무슨 마우스로 클릭 하죠. 이거 AI가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하죠. 이런 커맨드 라인 문자로만 입력하는 거는 AI가 너무 잘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써볼 건데요. 자, 여기 들어오셨으면 제미나이를 커맨드 라인에다 깔 겁니다. 사실 깔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어로 시키면 돼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적어놨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선생님들 컴퓨터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에이, 잠깐만요. 제가 한쪽에는 이걸 띄우고 한쪽에는 이제 PPT를 띄워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없으시면 자, 선생님들 먼저 윈도우 여기 로고를 누르세요. 시작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뭔가 입력할 수 있죠. CMD를 누릅니다. CMD 커맨드란 뜻입니다. 커맨드. 아마 도스 써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CMD 하면 명령 프롬프트라고 밑에 나오나요? 네, 나왔으면 엔터 또는 요걸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뜰 겁니다. 네, 됐나요? 혹시 안 되신 분? 네, 네, 손 드시면은 도와주실 겁니다. 자, 요렇게 들어와서 먼저 제미나이 CL을 깔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요거를 붙여넣기 하면 되거든요. 여기 복사 붙여넣기로 된 거 있죠. 요걸 그대로 치겠습니다. 제가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winget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게 사실 컴퓨터 OS가 종류가 다양한데 윈도우는 일단 이걸 써야 됩니다. 그리고 winget, 윈도우에서 얻겠다 라는 뜻입니다. 윈도우 얻겠다. 네, winget. 이건 설치 명령어인데 그 뒤에 인수로 install이라고 쳐준 다음에 자 git.git을 씁니다. git.git. git이 뭐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개발할 때
그 리포지토리라고 하는 그 저장고를 관리해주는 어플이에요. 이걸 깔아야 개발할 때 쓰는 명령어가 먹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돌아간 다음에 yes or no 나옵니다. yes를 누릅니다. 대-AI 시대에 이것도 한글로 나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CLI는 한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yes를 하시면 이렇게 설치가 될 겁니다. 네, 이쪽에. 혹시 또 안 되시는 분 있으면 괜찮으니까 손 들어 주세요. 아마 처음 써보시는 거라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자, 설치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간 걸리는 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자, 다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마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 컴퓨터에 한번 깔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되거든요. 특히 윈도우에서는. 요게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면 선생님들 브라우저에서 파일 받아보신 적 있죠? 이거는 커맨드 라인으로 파일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았으면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요 설치 창이 뜰 거예요, 따로. 예. 그러니까 윈도우는 사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네이티브라서 이게 좀 아쉬운 점인데 요즘 인공지능을 제대로 쓰려면 이 CLI를 써야 되는데 윈도우는 이 CLI가 반쪽짜리입니다. 컴퓨터 전체를 완전히 제어를 못해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써보시고 나는 컴퓨터를 명령어로 완전히 제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리눅스나 맥북을 쓰시면 됩니다. 네. 제가 맥북 팔로 온 건 아니지만 저는 이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 지금처럼 우리 영어 배우셨으니까 아시죠? 네, successfully installed 나오면 다 됩니다. 됐나요? 자, 요게 되고 나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 버튼을 다시 눌러보시고 자, git이 깔렸기 때문에 최근 추가에 git bash 뭐 이렇게 있을 건데요. 확실하게 보시고 싶으면 bash, B-A-S-H 치면 git bash라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요것도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인데 윈도우의 기본 CMD는 권한이 반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얘는 권한이 훨씬 강합니다. 얘를 실행시키면 아마 요 창이 따로 뜰 겁니다. 네, 요게 bash라고 하는 건데 bash는 혹시 유닉스 아십니까? 한 70년대에 썼던 컴퓨터 프로그래밍 OS인데 그걸 윈도우에서 똑같이 재현해 놓은 프로그램이고 이걸 통해서 웬만한 컴퓨터를 통제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명령어를 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 노드 버전 이렇게 노드 띄우고 네, 이렇게 쳤을 때 아마 command not found가 나올 겁니다. 노드가 뭐냐면 그 개발하는 툴 중에 노드 JS라고 있는데 지금 에이전틱 AI들이 쓰는 설치 툴이 대부분 노드 JS거든요. 자, 그럼 이걸 깔아줘야 됩니다. 어디서 까느냐? 자, 이거는 안타깝게도 브라우저에서 깔아야 됩니다. 네, 자, 브라우저에서 노드 JS라고 치시면 돼요. 네네. 어디 갔지? 자, 노드 JS라고 그냥 여기다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노드 JS 메뉴에 노드 JS 다운로드가 있을 겁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일종인데요. 윈도우는 이게 안타깝게도 그래픽 기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픽으로 깔아줘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자, 설치 프로그램이 다운받아질 겁니다. 자, 얘를 클릭 한번 하시면 자, 노드 JS를 깔겠다 나옵니다. 자, 뭐 동의는 그냥 네, 하시면 되고요. 네, 이것도 그대로 그냥 넘기고 하면 됩니다. 네, 이거 전부 다 그냥 기본 설정으로 넘기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네, 이거는 체크할 필요 없이 그냥 넥스트 누르시면 인스톨이라고 뜨는데 방패 모양은 관리자 권한을 얻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선생님들 컴퓨터 자체가 전부 관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설치하면 끝입니다. 혹시 안 되시는 분, 요 설치 과정에서. 자, 노드 JS는 위험한 프로그램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파이썬하고 비슷해요. 그냥 파이썬 같은 거예요. 네, 깔린 다음에 노드 V를 쳐면 안 나오죠. 그러면 닫았다가 네. 다시 배쉬를 검색해서 자, 이렇게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버전이 나와야 돼요. 네. 혹시 안 되시는 분, 숫자가 안 나온다. 노드 버전 이렇게 눌렀을 때 네, 네, 프로그램을 받으신 다음에 노드 V를 치시면 됩니다. 자, 요 단계까지 왔으면 거의 끝난 거예요. 자, 왜 이게 필요했냐? 일단 배쉬를 깐 이유는 배쉬로만 설치 명령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윈도우는 그래픽 기반이라고.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프로그램을 깔려면 대부분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설치 마우스 클릭해서 깔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배시를 깔면 커맨드 라인으로 충분히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응용하자면 이것만으로도 내가 프로그램 깔고 지우고를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노드는 왜 깔았냐? 여기서 프로그램을 깔고 지우려면은 설치 툴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미나이의 공식 설치 툴은 Node.js에서 제공하는 npm을 씁니다. 자, 요 단계까지 왔으면 다음 PPT에 있는 요 밑에 npm으로 시작하는 명령어를 치시면 됩니다. npm 띄우고 install. npm이 노드 패키지 매니저라는 뜻이에요. 패키지 매니저. 그러니까 인스톨러라는 뜻입니다. 인스톨하고 G는 글로벌이라는 뜻입니다. 전역에 다 깔겠다. 나 혼자 사용할 게 아니고 컴퓨터 전체에 다 깔겠다는 뜻이고요. 컴퓨터 전체에서 쓸 수 있도록 깔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구글을 씁니다. 구글에 있는 제미나이 깔겠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 뭐가 빠라락 돌아갈 겁니다. 네, 돌아가면서 설치가 될 거예요. 자, added 42 packages in 33 seconds 이런 식으로 나오고, 밑에 뭐라고 나오는데, 자, 이거는 돈 내라는 뜻입니다. 근데 돈 안 내도 돼요. 네. 자, 요렇게 나오고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제미나이라고 치시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뜰 겁니다. 제미나이의 CLI 버전입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클로즈 코드, 그리고 오픈 AI의 코덱스, 다 이런 원리예요. 네. 왜? CLI로 들어오면 말만으로 컴퓨터를 웬만한 거 다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눅스를 깔잖아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리눅스는 자기가 자기를 삭제하는 명령어도 할 수 있거든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네가 니를 없애라고 해도 명령은 작동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걸 쓰냐 말씀드렸잖아요. 컴퓨터가 최대한 많은 권한을 쓸 수 있게 하는 원칙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바로 쓰게 되면 지금 제가 유저라는 폴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제가 치는 명령어 따라해 보셔도 되는데, pwd라고 하면은 내가 어디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자, 유저라는 폴더 있습니다. 여기를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제가 이제 혹시 이게 컴퓨터에 영향을 미칠까봐 이거 요렇게 C에 있는 템프란 폴더에 가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바로 하셔도 되고, 저처럼 템프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여기가 뭐냐면 temporary, 그러니까 임시로 쓰는 폴더고, 여기에 우리가 임시로 만들어 볼 mkdir, 이게 무슨 약자겠어요? make directory, 폴더 만들자. 자, 폴더 이름은 저는 제미나이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제미나이가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파일 목록을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list, ls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폴더에 있는 리스트가 나와요. 근데 이런 명령어를 지금은 선생님들이 수동으로 하잖아요. 근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AI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설치하고 어떤 폴더에서 실행할지만 정한 다음에 거기서 실행시키면 그 다음부터의 작업은 AI가 다 합니다. 그냥 유저 폴더에서 하셔도 돼요. 다만 어느 폴더에 들어가 있을지는 선생님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생님들 이게 익숙하죠. 그러면 지금 그냥 기본으로 만들 때는 어디에 깔리냐면, 이게 윈도우가 좀 골치가 아픈 게 폴더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이게 문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CMD에서 보면 유저 밑에 덕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cd 점점을 해보면 여기가 기본으로 생성되는 곳인데, 문제는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C 드라이브에 가서 이것도 이름을 바꿔놔요. 사용자 users를 한국어로 바꿔놓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유저로 들어가야 여기 제미나이, 아까 원래 선생님이 쓰셨던 폴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찾기 쉽게 내 PC에서 C 드라이브 간 다음에 제가 어디로 들어갔습니다. 템포로 들어갔죠. 제가 여기다 만든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동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제가 폴더 명령어를 또 써볼게요. 자, 1, 2, 3이란 폴더 만들어 하면은 여기 같이 생긴 거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픽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이런 명령어는 컴퓨터는 CLI로 할 수 있다. 네.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폴더는 어디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기억만 할 수 있다면. 저는 템프 밑에 제미나이라는 폴더로 만들어서, 자, cd란 명령어를 쓰실 건데, cd는 change directory라는 뜻이에요. 이 폴더로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cd 제미나이라고 하면 제가 제미나이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죠. 자, 최종 폴더를 들어온 다음에 제미나이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미나이가 이 폴더에서 열립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묻습니다. 얘가 어쨌든 무지성으로 권한을 다 얻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용자한테 물어요. 네. 근데 이것도 무시하는 명령어가 있긴 한데 너무 위험하니까 그냥 first folder 이런 거는 해줍니다. 네, 해주고 조금 기다리면 자, 구글에 로그인 해주세요가 뜹니다.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구글의 계정이 필요하죠. 근데 구글 계정을 사용하는 방법이 1번 브라우저에서 구글로 로그인 한 다음에 얘한테 로그인했다는 세션 키를 준다. 2번 API 키를 땡겨준다. 3번 구글 GCP에 벌텍스 AI를 준다. 인데 1번이 제일 쉽습니다. 1번 선택하시면 자, Opening Authorization Page in your browser. Yes. 하시면 자, 뭔가 허용이 뜰 겁니다. 허용을 누르시고요. 자, 브라우저에서 얘한테 어떻게 신호를 얻어다 주냐? 여기 지금 링크 굉장히 긴 거 나왔잖아요.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거나 아니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제미나이 다시 누른 다음에 사인인 구글 한 다음에 yes.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그냥 띄워주는 걸 바로 해야 되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른 혹시 계정이 딴 게 있다면 다른 계정 하시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만든 계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T40으로 했고 비번도 똑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복사 붙여넣기 그냥 했어요. 자, 이러면은 제가 만든 계정이기 때문에 뭐 동의하라고 나오는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제 겁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을 할지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한을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되게 이런 과정이 좀 많이 등장해요. yes를 누르면 인증 완료라고 뜨고 그리고 아까 배시로 다시 가보시면 자, successfully signed in 라고 나오고 R 누르면 리스타트. 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R 누르면 이제 접근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제미나이의 기본 화면인데, 자, 다시 한번 제가 로그인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로그아웃을 다시 하려면, 네, 알겠습니다. 네. 로그아웃이었구나. 자, 제미나이를 먼저 치시고, 네, 트러스트 폴더의 메뉴에 있는 걸 누르세요. 그리고 또 한 번 물을 겁니다. 거기다 또 yes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요 창이 뜰 겁니다. Get started 하고 어떻게 시작할 거나요? 해서 1번 Sign in with Google 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여기서 제미나이 아니 안 깔았지.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혹시 안 되신 분들은 아까 Node.js를 윈도우에서 깐 다음에 배시를 껐다가 다시 켜야 돼요. 왜냐하면 배시가 떠 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프로그램이 깔렸는지 인식을 못해서 오류가 나는데 껐다가 다시 켜면 됩니다. 네, 네네네. 제미나이도 이렇게 코드화 하잖아요. 네네. GPT도 이렇게 코드화 할 수 있어요? 맞아요. GPT는 코덱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설치하는 게 가장 쉬운 게 제미나이예요? 뭐가 어떻게 되면 일단 저는 코덱스를 요즘 주로 쓰는데 무료 계정으로도 많이 쓸 수 있는 거는 제미나이라고 생각해요. 클로드 코드가 성능이 제일 좋은데 클로드 코드는 돈을 일단 내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네. 제미나이는 그나마 조금 특별한 코드를 쓸 건 아닌데 네네네. 얘한테 채점을 한번 해보게끔 네네네. 하거나 아이들 네. 자료를 검토하거나 할 때는 네네. 제미나이로도 충분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기능은 선생님이 어떤 기능을 쓸 건지 확실히 목적이 있어야 좀 유용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입니다. 선생님들 웹에서 채팅하는 것만으로 웬만한 기능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 문제죠? 웹에서 쓰는 파일이 너무 많을 때. 그리고 폴더 구조가 확실히 있고 체계적으로 해야 될 때. 체계적으로 수백 개, 수천 개 파일을 해야 되는데 웹 인터페이스에서는 하다 보면 막히죠. 그리고 웹이 훨씬 더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서버로 파일을 보냈다, 받았다, 보냈다, 받았다. 근데 CLI를 하면 뭡니까? 자기 폴더에 있는 공간을 인공지능한테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서버랑 소통할 때 되게 쉽게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웹으로 할 때 한 10 정도로 할 수 있다면 CLI로 하면은 100. 근데 돈을 더 내시면 좀 안타깝지만 돈을 더 내시면 거의 무한대가 가능해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제일 비싼 모델을 사가지고 밤새도록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로 막 개발도 하고 뭐
영화도 만들고 뭐 소설도 만들고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걸. 왜냐하면 우리가 컴퓨터 권한을 얘한테 줬기 때문에. 그럼 컴퓨터 내에서는 물론 권한을 처음 줄 때는 우리가 동의도 해줘야 되고 허락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몇 번 써보면은 그냥 알아서 네가 해. 가 하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많이들 하는 거죠. 네, CLI는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일의 권한이라든지 심지어 프로그램 깔고 지우고도 다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클로드 코드라는 것들이 네네. 클로드 코드라는 것조차도 이거랑 같은 거예요. 클로드 코드는 이거랑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개념입니다. 결국. 네. 클로드 코드는 이거랑 같은 개념이 아니면 저는 클로드 코드조차도 네. CLI보다는 훨씬 조금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게 부족한 게 클로드 코드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 비슷한 개념이고요. 네. 다 CLI 기반이고 CLI로 가는 이유가 컴퓨터의 모든 권한을 얘가 다 장악하기가 쉬워요. 개념 없는 거 같아요. CLI 기반이라는 클로드 네. 코드는 CLI 기반이고 GPT는 CLI 기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그러니까 웹으로 쓰는 거는 챗GPT고요. 그런 CLI로 쓰는 건 코덱스라고 얘들이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덱스, 클로드 코드, 그리고 제미나이 CLI 얘들이 다 같이 이제 이런 환경 기반이라는 거죠. 네. 소넥스 뭐 이런 것도 그런 클로드 소넷은 인공지능 모델 이름이고 네. 그건 웹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웹에서 쓰면 우리가 뭘 작동을 할 때마다 파일을 갖다 주고 막 웹에서 뭘 자꾸 클릭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CLI는 내가 폴더만 만들어서 얘한테 권한을 주면은 그 폴더 안에 있는 내에서는 얘가 알아서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선생님께서 교재를 만든다고 했을 때 내가 뭐 파일 100개가 있다. 그럼 그 폴더에 넣어놓고 제미나이 켠 다음에 그 폴더에 있는 100개 파일을 전부 다 뭐 어떻게 만들어줘 하면은 얘가 혼자 두두두 돌면서 다 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에이전트 최근 유행하는 에이전트의 요즘 뭐 하네스까지 네 맞아요. 하네스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쓰다 보니까 통제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통제를 할까 연구하는 게 하네스. 네. 하나하나 네, 네, 역할들을 다 네 맞습니다. 조율을 해놓고 네, 맞습니다. 할수 있는 네. 것조차도 조절하는 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제미나이 CLI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제미나이를 여러 개를 띄울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모델별로 다르게 띄워가지고 얘는 감독, 뭐 얘는 뭐 사무원, 뭐 얘는 평가 이런 식으로 네, 그게 이제 멀티 에이전트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네, 수준이 올라가요. 네. 사실 이 정도까지 연수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이 정도 연수 내용까지는 나와야겠다 생각이 든 게 이제는 이게 보편화됐어요. 굉장히. 아마 학생들이 이제 점점 쓰기 시작할 거예요. 문제는. CL을 쓰려면 네, 기본적인 네. 명령어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조차도 물어볼 수 있으니 그렇죠. 네. 폴더에 접근만 할 줄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얘가 알아서 다 해요. 알아서 그 명령어를 줘야 되죠. 명령어로 그냥 뭐 한글로 네네 한국어로 그냥 네가 알아서 깔아 이래도 지가 알아서 깔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그 환경 자체를 만들어만 놓으면 네, 그 맞아요. 안에서는 어느 네. 정도 네, 한글이나 네, 이런 걸로 네. 하더라도 네, 할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잘 모르고 시행하면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얘가 어디까지 건드릴 수 있는지를 잘 제한을 시켜야 되는데 얘가 막 다 만약에 망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연구가 하네스 연구, 영어로 된 글자까지 보면서 해야 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최근 유행하는 AI 그 시스템이 다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클로드 코드, 제미나이 CLI, 코덱스, 그리고 중국에서 유행하는 요즘 뭐 있습니다. GLM, 뭐 키미 이런 것들 다 이런 형태. 네. 뭐 교환 다시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안 그러면 그냥 요즘은 AI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셨다고 했을 때 이렇게 브라우저가 뜨고 선생님께서 방금 로그인 하셨던 이 계정을 인증해주면 여기가 어느 정도 사용량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헤비하게 쓰고 싶다면 유료 계정을 쓰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막힌 적은 없는데 내가 쓸 양을 다 쓰잖아요. 토큰 양을. 그러면 성능이 저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는 거를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접속이 됐으면 Gemini CLI need to be restarted. Press R to restart 해서 R 눌러주시면 얘가 네 이렇게 무지개 색깔 같은 커서 모양 보이면서 시작됩니다. 요게 아마 해상도에 따라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저는 해상도를 확대를 했는데 이렇게 확대하시고 싶으시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휠을 돌리시면 됩니다. 좀 보니까 글씨가 작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여기 마우스를 대고 이제 휠을 돌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이
자연어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파일 뭐가 있어? 일단 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볼게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얘가 생각하고 하느라고. 자, 요게 돌아가는 동안 제 교환해 보시면, 이게 자꾸 끊어지네. 제 교환해 보시면 여기 임시로 제가 파일 몇 개 넣어 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 일단 요걸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지금 directory is empty 하면서 디렉토리 비어 있습니다 돼 있죠. 실제 제가 탐색기로 들어가 봐도 비어 있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께서 어느 폴더에 지금 들어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어느 폴더에 있어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파일 뭐가 있어 할 때도 보여주지만 경로를 보여줘요. 선생님께서 윈도우 탐색기로 그 경로를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면 요거를 그냥 복사해서 아까 탐색기 있죠? 탐색기 위에 주소창에 컨트롤 V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도 들어가집니다. 그러면 얘가 파일을 읽어 드리려면 요 지금 폴더에다가 뭔가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더미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소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지금 자꾸 이게 끊겨서 제가 이게 자꾸 끊어져서 화면 전환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거 혹시 윈도우 화면 어떻게 띄우죠? 이게 파일 브라우저. 아니 윈도우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띄우는 거. 집에 잘 모릅니다. 이게 우리 학교 거랑 너무 달라서 여기 있구나. 숨겨져 있었네. 잠깐만요. 자, 여기 파일 같은 거 받아보시면 되거든요. 네. 구글 로그인 해야 걸 이해를 못해서 지금 했는데 이제 네,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R 누르면 됩니다. 말을 누를까요? 그러니까 리스타트 단축. 좀 기다리시면 네, 좀 기다리시면 네, 됐어요. 네, 상관없어요. 네,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네. 글자 작으시면 컨트롤 마우스 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양쪽 다 보이시죠? 여기다가 제가 더미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붙여 넣어 보시면 이게 제가 그냥 AI로 만든 가상 데이터거든요. 요거를 다운로드. 엑셀도 괜찮고 뭐 다 괜찮습니다. 근데 엑셀이 모든 탭이 살아 있을 테니까 엑셀을 받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붙여 넣어 줍니다. 이 폴더 안에 있어야 제미나이가 읽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프로그램 파일도 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요 파일로 들어가시면 지금 잘못된 링크라고 자꾸 뜨는데 제가 주소 단축키를 이걸 써가지고 안 들어가져요? 그냥 복부 다셔요. 이게 한글을 차별합니다, 애들이. 네. 자, 요거는 제가 작년 수능 영어 시험지를 넣어놨거든요. 이게 마음에 드시면 다운로드 하셔서 여기 받아지면 뭐야 이거 PDF가 아니네. 얘는 확장자를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주소는 오늘 날짜고요. 그냥 숏 한국 009 네. 그리고 오늘 날짜 02 이렇게. 그리고 제가 학생 샘플도 가져왔습니다. 여기 손 드셨고 네. 저는 일단 3개 다 봤는데 선생님들은 하나만 하셔도 돼요. 또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하셔도 됩니다. 자, 선생님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그 엑셀 데이터, PDF 데이터, 그리고 이거는 이미지 파일인데 지금 PDF를 첨부를 잘못해서 확장자를 PDF로 바꿔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열리죠. 자, 이걸로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뭔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이미지 파일을 OCR로 읽어줘. 이런 게 가능하겠죠? 여기 들어있는 파일을 혹시 알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요거 골뱅이를 넣잖아요. 그러면 이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을 이렇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선택이 된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 있는 자연으로 그냥 치셔도 돼요. 라는 이미지에 있는 한글을 읽어서 근데 그냥 치시면 안 되고 적어도 뭘로 저장할지 정도는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AI는 여기 명령어를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와서 이 롤을 꼭 해줘야 되냐라는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태스크. 이 태스크가 뭔지.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이 뭔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는 포맷, 네, 포맷도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롤까지는 요즘은 안 해도 잘 한다는데 일단 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뭘로 저장해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txt, 저는 txt를 하겠습니다. txt 파일로 저장해.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이거에 필요한 내용들을 생각해서 깔고 변환하고 저장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그냥 웹브라우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의 장점이 뭐라고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파일도 가능하고 엄청나게 많은 분량도 가능합니다. 제가 최근에 500페이지짜리 보고서도 이걸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파일에 대한 통제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파일을 막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네, 그렇게. 근데 시간은 좀 걸려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렇게 시켜놓고 딴 거 합니다. 네. 고급 모델일수록 오히려 좀 더 시간이 걸려요. 추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어떤 기능적 명령어를 보려면 키보드 Shift 그 물음표 있는 버튼 있죠. 누르면 여러 기능들이 나옵니다. 여기 기능에서 에이전트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방향키로 움직이시면 이렇게 움직여요. 에이전트를 눌러보시면 그 매니지 에이전트가 나와서 얘가 지금 작동 중이라 잘 안 되네요. 그 에이전트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미나이도 버전이 여러 개인 거 아시죠? 뭐 2.5, 3, 프로 뭐 이런 버전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얘가 결과의 퀄리티가 별로다 그러면 다른 에이전트로 바꿔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분석을 할 때 네. 거기에 대한 오류는 별로 없어요. 그건 잘 읽어보나요? 아, 오류는 당연히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미미하나요? 사실 웹으로 하는 거랑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걸 할 때 배치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많은 파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이거를 잘 디자인하면 사실 자동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들이 애들 수행평가를 해요. 매 시간마다 해요. 그러면 스캔을 하겠죠. 그러니까 스캔을 해서 특정 폴더에 차곡차곡 쌓이겠죠. 근데 내가 쌓일 때마다 웹브라우저에 넣고 해줘 하는 것보다 앞으로 네가 여기 들어오는 이미지는 다 OCR로 읽어서 텍스트로 저장해. 그리고 저장해서 뭐 나한테 메일로 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내 구글 어디에다가 저장해줘 하면 선생님은 이 업무는 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컴퓨터가 할 수 있을 웬만한 일들은 이거 자동화가 됩니다. 그거를 아주 권한을 많이 주고 만든 게 오픈클로예요. 네. 그래.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아, 네. 제미나이에서 멈추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간에 한번 튕겼는데 조금 너무 어렵나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요즘 사실 유행하는 데이터 저장 방식이 MD거든요. 들어보셨나요? MD 아시는 분? MD. 마크다운입니다. 자, 선생님들 문서 주로 뭘로 많이 쓰시죠? 학교에서? 한글. 네. 한글은 컴퓨터가 잘 읽을까요? 잘 못 읽을까요? 잘 못 읽죠. 아직까지 제미나이 최신 버전이나 클로드도 잘 못 읽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가장 읽기 좋은, 읽기 쉬운 문서 형태이자 가장 용량이 작은 거는 텍스트 파일이겠죠. txt 아시죠? 근데 텍스트 파일의 문제점은 수식을 쓸 수 없습니다. 형식. 예를 들면 큰 글씨, 작은 글씨, 표, 뭐 첨자 이런 게 안 되잖아요. 특히 수학 선생님들 막 이런 기호도 쓰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텍스트 파일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문서처럼 저장하는 규칙을 정하는 텍스트 파일을 쓰자라고 한 게 마크다운입니다. MD 파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쓰시다 보면 이 MD를 되게 많이 보실 거고 그리고 이 MD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 AI 쓸 때 AI한테 성격을 넣는다고 하잖아요. 성격이나 얘한테 기본 세팅 값을 넣잖아요. 그거를 요즘에 다 MD로 넣습니다. 에이전트 MD라는 파일이 있어요. 거기다가 성격을 기본적으로 저장해 놓습니다. 네가 할 일 또는 네가 어떤 식으로 대답하고 말을 할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AI의 가장 유행하는 활용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선생님이 수십 개, 수백 개 파일을 해야 될 때.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 명의 아이들의 데이터 파일을 한꺼번에 해야 될 때. 아니면 저는 많이 쓰는 게
앱 개발. 선생님, 앱 개발 되게 어렵잖아요.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앱을 만들 바탕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AI를 연결을 해서 자, 내가 준 소스에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앱을 개발해 줘 하면은 앱이 개발이 됩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뭐 설명을 다 드리려고 해도 얘가 어떻게 작동하고 뭐까지 할 수 있는지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써보시는 방법이 있는데 설치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설치하는 게. 설치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건 되고 혹시 이것까지 될까? 궁금한 거는 일단 웹 브라우저에서 먼저 물어본 다음에 CLI에서 된다고 하면은 얘한테 시키면 돼요. 또는 할 일을 프롬프트 자체도 그냥 웹에서 프롬프트를 먼저 얘한테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뭐라고 얘한테 물으면 될까? 한 다음에 붙여놓으면 얘가 작동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그러니까 증강의 끝판왕인 게 자, 이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2개 띄었죠? 2개 돌아갑니다. 4개 띄어도 돌아갑니다. 10개 띄어도 돌아갑니다. 100개 띄어도 돌아갑니다. 이게 뭐가 되냐면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100개씩, 100개가 돌아가요. 그래서 최근에 하네스란 게 뭐냐면 이렇게 수없이 많은 AI를 쓰는 게 요즘 디폴트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챗GPT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많이 쓰는 사람은 특히 회사같이 이게 당장 돈벌이가 된 사람들은 그 하나는 이거 띄워놓고 이거 띄워놓고 이렇게 해서 뭘 시킬지를 얘한테 정해놔요. 그런 다음에 시키죠. 같은 폴더에서 같이 작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걸 만들고 너는 이걸 해. 그런 식으로 병렬 마치 뭐 같습니까? 공장이죠. 네. 근데 AI끼리 풀어놓으니까 어떤 AI가 막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해선 안 될 일을 막 해요. 그거를 통제하자라는 게 요즘 하네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신 AI 트렌드고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그 따라하는 건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다룰 줄 모르지만 AI가 있기 때문에 또는 뭐 요즘에 정보를 얻기가 너무 쉽잖아요. 이걸 할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뭐가 위험하냐면 사람들 요즘 해킹 많이 일어나죠. 해킹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 자, 예전에는 전문 해커가 보안을 뚫으려고 몇 날 며칠 밤을 새서 막 자기 머리 굴려가면서 뚫었어요. 요즘 어떻게 할까요? 이 권한을 AI한테 주고 자, 네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뚫어봐. 물론 안전장치는 달려 있습니다. 얘한테 뭐 암호 뚫어줘, 뭐 불법적인 거 해줘 이러면 막히긴 막혀요. 근데 개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AI는 특히 이런 컴퓨터를 통제할 수 있는 AI는 웬만한 건 다 오버라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나쁜 짓도 굉장히 쉽게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학생들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애들 보면은 이미 AI 쪽으로는 일단 이게 재밌잖아요. 굉장히 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인 개념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요거를 말씀드렸고, 이 무료 버전이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도 네. 그 안에 있는 데이터만 네. 뭐 변형이나 이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2026년 음. 3월에 모의고사 사회문화 PDF를 음. 내 폴더 뭐 1, 2, 3에 음. 저장해줘라고 네네. 하면 네. 할 수 있는 거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MCP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MCP가 망치나 그 연장 같은 거예요. 필요하면은 이거 갖다 써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치 툴이 있습니다. 웹 서치하는 툴이 있어서 얘가 그 폴더에 없더라도 네가 인터넷 안에 찾아서 구해놔 하면은 얘가 알아서 그걸 구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파이썬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네가 알아서 파이썬 뭐 깔아 하면은 알아서 깔아서 지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써 보시면 얘랑 대화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단점은 영어가 기반이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그 해석하고 번역 안 되는 문제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 아시죠? 저기 핸드폰으로 구글 렌즈 켜면 실시간 번역, 한국어 번역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읽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매번 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세션 동안 계속 허락할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얘가 알아서 PDF를 지금 읽어오거든요. 안에 있는 텍스트를 저장을 합니다. 이게 웹보다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웹은 가장 높은 성능 거를 붙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유료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것의 무서운 점은 벌크로 가능하다는 거. 수십 개, 수백 개 가능하고 자동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그게 이거의 장점이고, 영어가 만약에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요거 구글 렌즈 켜시면 실시간으로 한국어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더 없으시면 마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